안녕하세요, 채널구리입니다. 이제 뭐 많은 작년에 정책 발표들이 있었지만은 실제 법이 바뀌어야 실현되는 정책들이 대부분인 건데 지금 너무 불안정하잖아. 뭐가?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입법 예고나 아니면은 이미 그 시행만 앞두고 있는 법령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들을 좀 세 가지 추려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올해 적용되는 신규 법, 그렇습니다. 딱그 사항들. 네. 저 우리 극지방의 빙하를 얼음을 뚫고 가는 설명선처럼 우리가 이 법령을 갖고서 한번 돌파해보자 라는 어떤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뭐 관심 갖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의 도시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어떤 개정사항이 확정되어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6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제정은 된 거죠? 네. 개정은 됐고 시행일이 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진단이 그 명칭과 그 시기가 바뀌는 사항이 6월 4일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명칭은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진단.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전에 안전진단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병행을 하고, 그럼 언제까지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마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열심히 수립하더라도 이런 재건축 진단을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같이. 네.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효과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앞으로 30년 지나면 신통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완화가 됐는데 가장 그 크게 완화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정비계획 바로 상위 계획으로서 정비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없이도 미수립 지역도 입안 요청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거나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시행자나 아니면 지정 개발자 같은 것들이 뭐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때 기존에 주민 동의 같은 것들이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돼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가 않았던 것이 이제 이번에 6월 4일부터는 주민 동의를 받아라 라는 것이 이제 명문화됐고, 그러면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동의율은 이제 시행령에서 위임해서 결정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그 구역 지정 이후에 여러 시행 단계에서 보게 되면 그 동의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동의 받는 게 아니라 그 정비 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한 또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 이때 동의서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동의도 당신 하는 거예요 라고 고지하거나 동의하는 걸로 하십니까? 라는 걸 같이 물어봤을 때는 나머지 세 개도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1번 동의하면 2번, 3번 때도 동의한 걸로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처리하지 않는 네. 이상. 그리고 그때 이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고시된 다음에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미인가되면은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오랜 기간 지금 지지분이를 했던 정비구역 중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그런 절차나 비용들이 이젠 없어졌다.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정은 같이 됐는데 얘는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건이에요. 앞에는 6월부터고 얘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건인데 바로 이제 그 온라인에 대한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지금은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어떤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다 서면이고 또 직접 출석을 해요. 이제 그랬던 것들이 전자서면 동의서를 이제 인정하고 또 직접 참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해줘서 그 10%에 포함되는 거죠. 이건 진짜 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가 있겠다. 요새 아파트 단지들도 뭐 구역 변경하거나 그렇지, 무슨 그렇지. 입대 선거할 때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하잖아. 당연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개별 근거법은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거기서 다 따와서 이제 얘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총회에서 온라인 총회라는 조항을 또 신설했어요.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서 통신망을 이용한 총회라는 걸 이제 개념으로 삼아서 이제 요건은 있죠.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관리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정도만 기본 요건을 삼으면 온라인 총회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얘는 일단 입법 예고된 사항들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보통 요 정도의 수준에서 입법 예고는 대부분 그대로 입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칙이잖아.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권한이란 말이야. 국토교통부가 하겠다고 입법 예고해서 국토교통부가 땅땅땅 하는 건데. 그건 바로 시행인가? 바뀌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입법 예고 됐으니까 의견은 출력하겠지만 누가 이거 딱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네. 간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반대해볼까? 좋아. 시간이 없습니다. 나 반대해볼래요? 자, 우리 보게 되면 그 도시계 시설 안에 또 규칙 안에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편익시설의 허용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에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 시설을 좀 더 가름마를 타주고 편익시설 종류를 확대한다. 이 개념입니다. 원래 11개인가 12개밖에 안 됐잖아. 네. 시설이 몽시적으로 가능했던 게.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개별 시설마다의 편익시설 규정이 있어서 걔네들만 됐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걸 더 추가하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였고 하지만 명시적으로는 아예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이 6개의 도시계획 시설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왜? 하고 나머지는 일단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열어둔 겁니다. 왜? 저건 개별적인 법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공공지처럼 아예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인 거지. 광장이나 이런 데 좀 편익시설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오픈 스페이스잖아. 거기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많이 복잡한 얘기인 거야. 점용허가도 따라야 되고 점용허가 구정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광장 같은 경우는 그게 별도법이 없어. 국토개법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건 국토개법에서 다 잡아야 돼. 근데 그게 어려운 그럼 거지. 공원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법에 별도로 있잖아.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편익시설의 대부분은 다 건축물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방된 공간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중점인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광장도 오픈 스페이스 그렇죠. 개념인 거지? 또 상부 공간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그 하부 공간의 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그 제한을 두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익시설에서 보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중에 일부만 뭐 감옥이다, 남옥이다, 뭐 다목이다 이렇게만 제한을 뒀는데 감옥이라고 깜짝 놀랐네. 가나다 뭐 썼는데 지금 우리 뭐 항상 지구 다니기 쓰면 이제 안 마실 소재 뭐 항상 이런 안 맞아요. 쓰잖아요. 안 이제 맞아요. 그런 이제 유흥이나 아니면은 위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만 제외하고 나서는 1, 2종 전부 근생을 허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얘랑 나랑 10년 전에 만든 규정이야. 10년 됐다 진짜. 15년, 14년, 14년 했으니까. 근데 요번에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 이제 그때도 되게 확대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뭐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원래 원안이었어. 근데 이게 줄여가지고 막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한 이만큼까지 이제 확대하는 거야 다시. 맞아. 감회가 새롭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 도시 시설 중에 철도 시설이 있는데 기존에는 그 부대 사업 시설이 국가철도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도시철도 부대 사업 시설도 철도 시설 세부 종류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시설의 어떤 복합 개발이나 민간 그렇죠. 개발을 확대하겠다는 거지. 이게 철도 지하 사업이랑 맞물려서 그 안에 도시철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설 규칙도 따라서 개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복합환승센터,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부대 사업 시설로서 해당이 되는 맞는 것 거죠. 같아. 이거는 그냥 입지자 결정해서 공간적법을 결정해서 가는 게 맞지. 쉽지 않아. 저게. 복합 개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하나 주의할 점이 유원지 시설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휴양시설에 숙박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우리 도시계 시설은 수용권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주도의 예래 휴양단지가 문제가 됐었던 거에서 이제 좀 더 명문화한 거예요. 이거 지금 한다고? 야, 이제. 얘는 10년 전 얘기잖아. 그럼 불과 그 전까지는 숙박시설 분양까지도 다 됐던 거였어? 그러니까 제한이 그게- 없었어. 아니, 그게 지자체마다 시군마다 약간 좀 달랐어요. 적용하는 근데 것이. 문제는 유원지가 일반의 이용을 위한이라고 돼 있거든, 목적이. 근데 분양을 해버리니까 일반 이용을 못 하는 거야. 사실 그판 거잖아. 그거. 공공시설을 판 그래서 예래가 문제가 됐었거든. 예래가 이름이 예래가 그 유원지인데 이름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야. 아예 주택개발을 라고 해서 또 유원지를 좀 이용했구만. 그래서 유원지 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내 땅을 수용해 간 거야. 근데 야, 네가 유원지가 아닌데 왜 유원지 목적이 아닌데 왜 내 땅을 수용해 갔어? 잘못했어라고 했는데 주민이 이긴 거야. 그래서 난리 났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장 갖춰야 하는 도시계 시설인데 이렇게 특정인들의 대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은 좀
제한을 두겠다. 배타적 이용은 제한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도심 개발에 대한 사항인데요. 바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에 제정이 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이니까 올해 2월 이제 7일? 1년 만에 시행된 2월 7일부터 시행하는 이제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얘는 사업법입니다. 자, 뭐냐? 복합 개발 사업을 도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복합 개발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 도시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규제를 특례해 주는 것까지도 포함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장 거점형, 하나는 주거 중심형. 그러니까 주거 중심형 말해서 느껴지잖아요. 도심에 주택까지 할 수 있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상당히 사업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동의 요건이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개발 밀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용도 지역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예, 도시 지역에서는 다 공동주택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그 조례 용적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시행령 최대 한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공원독지법에 따른 공원독지 확보 기준은 5만 제곱미터 미만은 면제하거나 이상이어도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약간 기준이 완화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3제곱미터가 세대당 3제곱미터가 아니라 세대당 2제곱미터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저건 맨날 미정이야. 네, 이제 기반시설 공공시설도 포함되고 이제 공공주택, 공공 분양주택 뭐 이런 것들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절차는 뭐 우리 다른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통합심의 가능하고 있고 시행자는 이제 공기업도 들어가고 근데 토지 등 주민들 입장에서는 20명 이하로 제한을 둬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토지 등 소유자로서에 대한 부분을 좀 인원수를 제한을 둔다는 점 있고 신탁업 그 다음에 리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자로서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성장 거점형은 우리 공간혁신 3종 구역 중에 도시혁신 구역으로 또 지정이 가능하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도시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주요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민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그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을 개발할 때 토지증 소유자가 여러 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비 사업 조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어. 수용하고 싶어 이 땅을. 일정 부분 토지 면적 확보하면 수용하게 해줘. 안 해줬거든. 왜냐면 나대지에서 하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근데 얘의 포지셔닝은 뭐냐면 내가 토지증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업자나 리츠나 민간 개발 사업자인데 내가 여기 개발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들의 땅을 수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 토지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가능할까 싶긴 하다. 근데 수용인데 그게 뭐냐면 수용을 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 땅을 수용당하면 그 원래 종전 자산 가치의 뭐 1.3배든 어쨌든 일정 이상의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지. 그게 이제 이 복합개발 사업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정비 사업에서의 어떤 시행력을 높이고 대신에 개발 밀도를 완화해주는 뭐 이런 여러 혜택들이 기존 도시정비법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커. 아마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이게 조용한데 나중에 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행사들이 돈이 많잖아. 대부분 피프 사업 이걸로 이걸로 들어올 거야 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2월에 마련되고 그다음에 조례인데 그래서 지자체마다 지금 이제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가 지금 어떻게 우리 컨트롤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 기준을 잡느냐가 되게 뜨거운 감자가 됐어. 그러니까 분양성이 좀 담보된 역세권 지역은 다 이걸로 하겠는데? 그럴 수 있어.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안 하겠어? 이걸로 가겠어? 그냥 아예 혁신구역 지정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 시행사, 민간의 개발 업체 쪽에서 욕심낼 수 있는 사업 방식이야. 근데 그 수용권에 대한 문제는 좀 생각해봐야 돼. 그 도시개발법을 해서도 그 수용권이 담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중토에 가면 안 해줘. 아니, 협의면서 다 해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르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수용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땅 내놔 하고 개발 이익을 내가 쉐어하는 게 아니라 조합,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메커니즘은 재건축이랑 똑같아. 가겠다는 거 돌려주겠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우리의 세 가지에 대한 올해 주요 법령 재개정 사항이었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비계획 주민분들 중에 입안 요청 제한하세요. 네,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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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통과 안 했어도. 하세요.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고 재건축진단 통과하지 이제 하시면 되니까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그리고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면 편익시설 적극 도입하셔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객 도시 선도지구 탈락하신 분들 그런 단지들 우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 지금 도시정비법 개정되고 복합개발 사업 이걸로 갈아타는 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노후객도시법으로 거기가 가면은 그걸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는 정비법이든 복합개발사업법으로도 가도 가능하도록 그렇지. 열어달라라고 요구가 이제 그렇지. 되겠지. 그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 네, 이상 올해 법 개정 사항들 그리고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올해 계속 벌어질 일들이니까 저희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좀 이렇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